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과 그 다음에 고정자 철심 단부의 과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동기발전기의 출력 한계 곡선을 우리가 작도해 보고 이제 그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출력 한계 조건에 들어가는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열적 한계 조건에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계좌 전류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 전기자 전류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 시간의 주제죠. 고정자 말단부의 열적 한계가 있었죠. 거기가 이제 과열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떤 운전대 그런 것이 생겼냐면은 무효 전력을 갖다가 흡수한 운전이죠. 저여자 운전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진상 운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은 16강 때 이제 동기발전기의 출력과 이제 토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부하인 진상 부하, 즉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드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페이저도까지 다 그려봤죠. 자, 이 시간은 여러분한테 진상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마침, 지금 이 운전이 이제 진상 운전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진상 운전 시에 이제 페이저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증자가 나타나는지 페이저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운전을 할 때, 진상 운전할 때, 고정자 철심 단부 쪽에서 과열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별도로 떼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 고정자 철심 단부에서 과열이 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해한 걸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반대로, 완벽하게 뭐냐면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시간을 좀 뺐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그 원리를 설명할 때 투코일 방식으로 내가 설명한다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제 동기 속도를 돌리죠. 동기 속도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전류를 흘려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유기결력이 발생하게 하죠. 당연히 이제 얘가 발생하게 돼요. 얘가 나타나는 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계좌 전류 흘려주자. 물론 이제 여기를 그 원하는 속도로 이제 회전을 시키는데, 그 속도가 이제 동기 속도가 되는 것이죠.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계절을 흘려놓으면은 여기까지 유기기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기를 우리가 주자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부하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전기자 전류가 흐를 거고, 이제 이 자속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자속에 이제 영향을 주죠. 이게 우리가 전기자 자속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자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줘서 결국 얘를 갖다 좀 더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감소시키기도 하고, 즉 감자나 증자를 일으켜서 결국 유기기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 영향을 줘서 이제 그 전체 합성자속이죠. 합성자속이 크게 변해서 결국 얘가 이제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이제 커지면 증자라고 부르고, 이제 작아지면 감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등가이로를, 전기자 반작용을 포함한 동기 발전기의 그 등가이로를, 전기적 등가이로를 갖다 그리면, 자, 이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만 설명한 부분이에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기전력이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전압 강화로 표현한 거죠. 결국 전압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증자가 되면 이제 증가가 될 거고, 반자가 되면 이제 감소할 건데, 이제 지난 16강 때는 뭐냐면 일반적인 부하라는 건 뭐예요? 지상 부하가 일반적인 부하죠. 그 상황을 가지고 그려봤고, 이제 오늘은 요 부하가 이제 이게 아니라 무슨 부하라고요? 진상인, 그러니까 발전기가 즉 진상 운전을 하는 경우, 즉 진상인 경우는 언제가 되냐면 이게 경부하나
그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진상운전, 즉 무효전력, 남아던 무효전력을 얘는 흡수하는 그런 모드죠. 모드 자체로 보면 무효전력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려보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기자 반작용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거는 일반 회로죠. 저항과 혼돈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그죠? 그래서 각각 이제 이 모델링에 따른 뭐냐면 각각에 대한 전압 방정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네트하고 요 전압 강화랑 더한 게 이제 얘가 되겠죠. 자, 얘랑 전압 강화랑 더한 게 이제 얘가 되겠죠. 그죠? 그죠?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지금 해석을 하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발전기니까 이렇게 잡는 게 당연히 여러분한테 이게 좀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동기기 중에서 이제 전동기가 있죠. 전동기를 할 때는 이제 이거 바꾸죠, 방향을. 그죠? 해석하는 방향을 바꾸죠. 이제 부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고, 얘는 뭐냐면 발전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저도를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다. 이걸 나눠서 그리는 게 좋다. 첫 번째, 요 부분과 이 부분, 이 두 개로 작성해 놨죠. 그죠? 따로따로 그리면 돼. 이걸 갖다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때 1번부터, 자, 여기부터 완성을 시키면, 자, 요게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기준 페이저로 이렇게 잡았죠. 그죠? 기준 페이지로 잡았는데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칠판에서 한번 여러분하고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 그림은 여러분 다 참조해서 요 그림하고 좀 맞춰서 그려보면 될 것 같고, 칠판에서 요걸 갖다 이용해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도 그냥 한번 덧붙여서 그랬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이번에는 그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압 방정식부터 다시 봐야 되겠죠. 2의 네트였죠. 요것은 뭐냐면 V에다가 IA에다가 그 다음에 RA 플러스 J의 XL 이렇게 죠. 이거는 이제 권선의 저항이고, 이거는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죠. 이거는 단자 전압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였죠? E죠. EF죠. EF는 E의 네트 플러스 IA에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죠. 저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전압이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그죠? 예,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자석은 주자석과 이게 계자자석이죠. 그 다음에 전기자자석의 이제 합성치가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그립니다. 이렇게 제가 번호를 매겨놓은 것은 뭐냐면 이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란 얘기죠. 자, 요걸 먼저 그립니다. 요걸 갖다 기준으로요. 자, 전압, 단자 전압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으로 싹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V 이렇게 그려놓고, 자, IA,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진상 모드로 보자겠습니까? 이게 전기자 전류가 지금 어떤 부하가 있다? 진상 전류로 잡자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상황을. 그러면 전류를 여기다 여기다 그려놔야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죠. I, A,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전압 강화죠. 여기 전압 강화 IA, RA에 의한 전압 강화를 갖다가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돼. 요거랑 이제 위상이 같겠죠. 이렇게 여기는 작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작은 값이에요. 그죠? IA에 RA 이렇게 되겠죠. 저항에 의한 권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요게 이제 J가 보통 전류에다 J가 붙게 되니까 전류보다는 90도 앞선 게 요런 그림이 나오겠죠. 요렇게 가야 되겠죠. 90도 앞선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인다면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J에 IA에 XL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 전압 강화. 누설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 두 개를 합친 게, 여기 두 개를 합친 게 E의 네트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E의 합성 자석이다. 기전력이다.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이죠. 뒤에서부터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이긴 하죠. 이게 또 그리기가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있죠. 이미 여기 기준이 이미 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그리겠지만 여기 이미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요것만 보태면 되잖아요. 여기 전압 강화만 보태면 되니까 IA의 이거니까 결국 요거랑 위상이 같겠죠. 그죠? IA의 J가 같으니까 여기 위상이 같겠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요 라인에다가 그려지면 될 텐데 당연히 여기
요 길이보다는 더 길어야 돼. 왜냐면 전기자 반작용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 거의 크다기잖아요.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좀 상대적으로 좀 길게 그려줘라. 페이저들을 그릴 때 좀 길게 그려주면, 길게 그려주는 게 이제 조금 의미론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이게 J의 IA의 X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놈과 이놈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게, 이놈하고 이놈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EF다. 이제 EF 이제 원래 이제 이 위치를 찾았죠. 이렇게. 자, 이거죠. 그림이 조금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EF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그러면, 계좌자속은 여기에 있겠죠. 계좌자속은 요 놈을 만들어준 그 EMF죠. 여 기전력을 EF를 만들어준 자속이니까 얘가 그것보다 90도 앞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90도 앞서니까 90도 앞서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파이 F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자 전류 자속이죠. 전기자 자속은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거니까 요놈이나 이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상이 같은 요렇게 만들게 전기자 자속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이놈하고 이놈 두 개가 합쳐진 게 합성자속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합성자속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사실 좀 잘 그리려면, 제대로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까지 좀 더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쳐진 게, 여기를 색깔을 조금,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요놈,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색깔을 좀 맞추려고요.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되냐면 파이의 네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주자속이 요거였잖아요. 요거인데 이 전기자 자속의 영향으로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성된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향으로 이놈이 됐죠. 합성이 된 게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요거보다 요거가 이제 커졌죠. 커져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증자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은 당연히 두 개가 90도 관계고, 요놈하고 또 90도 관계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각을 갖다 무슨 각이라고 했죠? 토크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벡터들을 조금 지금 그림은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더 기니까, 파이F보다 기니까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리는 일반적인 진상 부하 조건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하는 페이저도가 되겠습니다. 뭐 완전 진상이라면 여기 90도로 세워놓고 그리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갖다 그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현실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지상부하, 이번 시간엔 일반적인 진상부하에 대한 것을 그려봤네요. 이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상황을 보는 게 맞았고,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 철심 담부에서 과열이 나타날 때 뭐냐면 진상 운전할 때 상황이거든. 지금 이런 모드로서 운전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거든요. 자, 저 여자 조건이죠. 저 여자가 되면 우리가 진상운전으로 돌아선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V곡선 할 때, 동기발전기 V곡선 할 때 우리가 봤죠. 저 여자를 하게 되면 발전기는 진상운전 모드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이거 다 그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자, 봅니다. 자, 철심의 고정담부, 이제 고정자 철심의 담부라는 것은 여기 위치는, 고정자는 지금 서 있는 부분을 고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고정자 철심의 담부 끝에 쪽이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센터 쪽이라 그러면, 여기서 센터라 그러면 이쪽 부가 아니고 이쪽 끝에 담부 쪽에서 이렇게 뭐냐면 과열이 나타나는데, 예, 결론만 말씀하면 여기서 과열이 나타나는데 새빨갛게 뭐냐면 달아 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운전 때요? 예, 저여자 운전할 때. 저여자 운전. 즉, 뭐예요? IF를 낮추는 운전한다. IF를 낮추면 뭐가 낮아져요? 파이F가 당연히 낮아지죠. 자, 그래서 뭐냐면 2도 유기기전력도 낮아지는 요런 상태죠. 요 운전 상태는 무슨 운전을 해야 될까요? 무효전력 관점에서는 무효전력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운전이다. 네, 그러면서도 운전 모드는 진상 모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드입니다.
저여자 운전이다. 저여자 운전이다. 자, 요 상태에서 요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여기 고정자 스테이터죠. 스테이터의 철심 단부 쪽에서 나타난다. 자, 이유는 요 상황에서 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누설 자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설 자석이. 요 상황 땐 누설 자석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뭐냐면 일반적인 운전은 과여자 운전이 일반적인 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절 공급한 운전이 일반적인 운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얘는 누설 자석이 거의 없어요. 매우 작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작은데 저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누설 자석이 많이 증가가 돼.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원인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과열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구조를 좀 알면서 봐야 이게 이제 결국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 센터 쪽은 이제 얘가 이제 돌아가는데, 고속기죠. 고속기는 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뭐, 이극기 같은 경우는 3600rpm으로 돌릴 겁니다. 보통 60Hz를 만드는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그러니까 1분에 3600rpm이니까 초당으로 따지면 60바퀴로 똑 따가는 순간 60바퀴를 도는 거예요. 뭐 1800rpm이라고 해도 고속기죠. 똑 따가는 순간 30바퀴를 도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큰 등치가. 그렇게 되면 이게 코일을 갖다가 이제 슬롯을 파가지고 이 코일을 갖다가 박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회전자에다가 코일을 갖다 감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심어 놓는 거죠. 그죠? 이 슬롯을 파가지고 이 코일을 이 갈색 불구스름한 이 코일이죠. 그걸 갖다 이제 박아 놓는데 그 코일이 이제 세게 돌면은 당연히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센터 부분은 뭐냐면 이 색깔이 다르죠. 여기 다른 부분은 쐐기 같은 걸로 못 튀어나오게 이제 박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고속으로 돌아가더라도 뭐냐면 코일이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엔드부 쪽은 이제 끝에 쪽은 뭐냐면 그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엔드부 쪽에 뭘 썼냐면 리테이닝 링이라는 걸 써요. 리테이닝 링은 뭐냐면 고정자 단부 본선을 갖다 고속 회전 시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 기계적 보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깥으로 쌓아놓은 거죠. 못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바깥쪽에 뭐 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쐐기 같은 걸로 박아서 뭐냐면 못 튀어나오지 못하게 했지만 여기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 링으로 싸놓은 건데, 근데 이 재료가 자성체야.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맞아. 철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스테인을 쓰더라도 스텐도 약하지만 자성체가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성체를 갖다가 이제 재료를 갖다가 이제 여기 부분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이게 문제야. 이게 리테이닝이 뭐냐면 포화가 되느냐 아니면 포화가 안 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 요 누설 자석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극, S극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 코일을 감았을 거 아니에요. 감아가지고 전류 흘리면 N극, S극이 될 텐데,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이걸 따지면 이 방향은 뭐냐면 레디얼 방향이에요. 레디얼 방향으로 자석이 갖다 주자석은 가게 돼 있어요. 레디얼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방향이냐면 이렇게 쭉 돌아서 가요.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데 얘가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얘는 무슨 방향이냐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요것이 뭐냐면 철심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심이 이렇게 쌓여 있어. 다 적층한다고 그랬죠. 철심을 적층한다고 그랬죠. 철심을 적층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와전류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려면 뭐냐면 이렇게 철심을 철덩어리 쓰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시려면 우리가 그 전자기학 시간에 뭐냐면 철선 부분을 갖다 봐야 돼요. 와전류 손실 줄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고정다도 뭐냐면 전기자 건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 건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자석이 또 통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적층이 안 돼 있으면 와전류 손실 때문에 일 다 보겠죠. 그죠? 시간에 따라 변환자, 돌려버리면 시간에 따라 변환자석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엄청난 양의 와전류가 생겼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적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주 얄균적으로.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이렇게 통과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하죠. 이게 뭐냐면 축방향으로 통과하는 자석이죠. 축방향으로. 회전체가 있으면 회전체 축방향으로 통과하는 자석. 축방향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아주 얇은 면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자기장이.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요걸 갖다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직한 방향 또는 뭐냐면 이 방향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전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것은 축방향이라고, 여기는 레디얼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반경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주자석의 원래 방향이고 제대로 된 방향이고, 근데 요게 아니라 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요 방향. 요 방향은 뭐라고 그래? 축방향이라고 해야죠. 축방향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야 평행한 방향인데, 이쪽을 가야 평행한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돼요.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이라고도 부르고 뭐냐면 축방향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성분이죠. 그러니까 누설 자석은 어떤 성분의 것이냐면은 결국 이쪽에서는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즉, 철심에 놓여 있는 방향에 축방향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즉, 수직으로 통과하려고. 원래는 제대로 된 놈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죠. 이렇게 통과해야 되죠. 이렇게 통과해야 되죠. 근데 얘가 누설 자석이 커지면 이쪽으로 통과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방향 성분은 결국 뭘 많이 만드냐면 와전류를 많이 만든다. 와전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죠. 그죠? 왜냐? 자, 보세요. 여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변압기라고 봅시다. 변압기 권선이라고 봅시다. 변압기를 감는데, 변압기도 당연히 이렇게 철심을 이렇게 적층해서 쌓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당연히 이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이 방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자석이 세교하는 이 면적이 커지면 뭐가 많이 크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와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얇은 판으로 적층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자석이 요렇게 감았으니까 당연히 요 방향이잖아요.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으로 잡으면 요렇게 이 방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설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요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석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방향으로 통과한다. 이게 아까 말하는 이게 수직한 방향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아까 회전체 입장에서 보면 축방향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축방향 또는 뭐냐면 수직한 방향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이게 뭐냐면 이쪽 방향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레디알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반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석이 가야 될 방향인데, 그게 아니고 누설이 생기다 보면 요 방향으로 통과한 자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 방향으로 통과한 자석이 생긴다는 얘기야. 아까 근데 어디 부분에서요?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통과해 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층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간다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 돼요? 철판대기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자석이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와전류 만방으로 생기겠죠. 그죠? 이 면적이 커지니까 뭐예요? 여기서 와전류가 엄청나게 생기겠죠. 기전력도, 유기 기전력이 당연히 양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기전력이 커진 만큼 와전류도 크게 발생하니까 여기에, 철에 당연히 저항이 크겠죠. 그 저항에 의해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근데 그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도록 여기가, 기계적으로 뒤틀어질 정도로 과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적 뒤틀어지면 망가지는 거죠. 그죠? 쇠가 있으면 쇠를 갖다가 우리 숯불에 담그면 새빨갛게 달궈지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역까지 저여자 운전 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누설 자석, 이 부분의 누설 자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죠. 최소가. 여기 누설 자석이 대부분 요 자석만 존재하지. 요 자석은 원래 필요한 자석이니까 요렇게 또 이게 무슨 자석이라고 했죠? 요 방향 자석이 아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돌아가는 회전체로 본다면 레디알 방향이에요. 반경 방향, 빠져나가는 방향이나 빠져나가나 들어가거나 뭐 그런 방향이 반경 방향이라는 이야기고, 얘는 보면 축방향이 되는 거죠. 축방향이 자석이 되는 거죠. 축방향.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 수직한 방향이 되죠. 수직한. 이 면으로 보면 여기 수직으로 어떻게 하냐. 요 넓은 면을 갖다 바로 세교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와전류가 완전히 많이 잘 생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는 게 그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상 운전할 때는 이쪽에 누설 전류가 상당히 많이 커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이 리테이닝이 있어요. 이 리테이닝 있죠. 그러니까
엔드부 쪽을 기계적으로 뭐냐면 고속회전 시에 이렇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그 구조물이죠, 사실. 근데 이게 자동체로 만들어진다. 자동체로 만들어지면 과여자 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여자 시.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이 과여자 운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 발전기가 일반적인 모드지 흡수하는 운전이 일반적인 모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특수한 상태예요.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과여자시라고 그러면 뭐가 크다는 얘기야? IF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IF가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철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분은 IF가 크기 때문에 자속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속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소위 말하면 그 덩어리는 그렇게 큰 덩어리는 아니야. 요거에 비하면 큰 덩어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과여자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하면은 얘는 포화된 상태로 존재해. 평상시에는 과여자 운전체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포화된 상태로. 리테이닝이 포화된 상태로. 즉 뭐냐면 포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성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자석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전류가 어디로 갑니까? 전류로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여기는 저항이 0ohm이야. 여기는 뭐 15ohm, 여기는 한 100ohm이야. 한 1000ohm이라고 합시다. 여기 1ohm이야. 1ohm이라고 하면 한 0.1ohm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는 다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이쪽으로 가긴 가죠. 아주 좀 미세한 양분.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다 이리 가죠. 그처럼 자석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회로를 따지죠. 우리 전기라는 사람은 전기 회로가 있고, 전기 회로는 전류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회로도 오음의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오음의 법칙은 결국 뭐예요? 전류에 대한 이야기죠. 전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기 회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자석에 대한 이야기죠. 자석이 어디 쪽으로 더 잘 가느냐, 자석에 대한 회로죠. 그래서 자기 회로 이론이 있고 전기 회로 이론이 있죠. 그래서 전기 저항, 전류는 전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그 다음에 자석은 어디 쪽으로요? 자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그러면 자기 저항이 작은 물질은 뭘까요? 자성체죠. 강자성체죠. 즉 철이죠. 철과 같은 강자성체인데, 포화가 됐다라는 건, 요 경로가 포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포화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가 뭐냐면 자석이 봤을 때는 각이 좋은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각이 나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길이라는 이야기죠. 포화가 됐기 때문에 뭐랑 똑같아요? 공기랑 똑같다. 공기는 뭐가 커요? 자기장이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심을 갖다 놓으면은 대부분 자석이 뭐냐면 철심을 타고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이게 빠져나오면 우리는 누설 자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즉 공기처럼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즉 자동차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장 입장에서 보면 저항이 매우 큰 거야. 자기 저항이 릴럭턴스라고 하죠. 자기 저항이 매우 큰 거가 이쪽이 뭐냐면 자기 저항이 매우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석이 이쪽으로만 더 통과하지 이쪽으로 안 나간다면, 지금 뭐냐면 과여자 운전 시에는 뭐가 적냐? 누설 자석이 적다는 이야기. 즉 이리 가는 성분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석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포화가 되니까 이쪽으로 안 가는 거야. 이쪽으로. 누설 자석이 작아. 매우 작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게 있더라도, 양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 변압기를 감더라도, 변압기를 사용하더라도 누설 자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 가지고는 뭐예요? 그게 이제 과열을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여자 운전시다. 그러면은 저여자 운전시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요? IF가 작잖아. 그러니까 파이F도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무슨 상태가 되냐면 포화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자기도 뭐냐면 포화 조건이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포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뭐냐면 이쪽도 두 개의 이제 그 입장으로 보면은 이리 가는 그 자석 입장에서 이리 가는 길도 뭐냐면 가기 좋아하는 길로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포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에요. 포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면 이쪽도 자기 입장에서는 저항이 작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전류가 간다면 이쪽으로도 가지만 이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쪽으로 가는 놈은 다 무슨 자석이라고요? 누설 자석. 누설 자석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간 유입되는 자석의 양이 커져서 뭐가 돼요? 와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쪽 단부 쪽은 어쨌든 뭐가 돼요? 과열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여자 운전이 더 적어질수록 더 저여자 운전 될수록 이렇게 포화가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뭐냐면 누설 자석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과열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상 운전은
특별한 운전인데,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운전은 아닌데 진상 운전은 그 발전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영역도, 그래서 허락하는 영역도 굉장히 좁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래 우리 설계하는 발전기는 지상으로는 0.9 역률이죠. 전격 역률 0.9, 그 다음에 진상으로는 얼마요? 0.95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진상은 훨씬 더 좀 영역을 짧게 둔다. 아예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융통성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갖긴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짧게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봤던 외국 자료를, 원문을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부적인 과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국부적인 과열이죠.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전기자니까 이제 고정자가 되겠죠. 전기자 그 엔드 리전에 대한 그 히팅, 국부적인 히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까 그 부분이죠. 이거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럼 이렇게 이때 under excited conditi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여자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저여자 운전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리키지 플러스, 이게 이제 누설 자속이죠. 누설 자속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엔드턴에서 이제 단자에 이제 우리가 그 끝에 쪽 부분이 이제 그 리테닝이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이제 리키지 플럭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플럭스 피겨 1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어떤 방향이냐? 이 방향이라는 거죠. 이게 아까 철심 입장에서 보면 요게 판이 넓은 쪽, 그러니까 면이 넓은 쪽이 뭐냐면 수직한 방향이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얇은 판을 쌓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수직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뭐가 돼요? 축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펜디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축 방향에 대한 라미네이션 된 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금 가장 뭐 안 좋은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원인이 된다.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뭐냐면, 이게 리퀴드 플럭스가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녀석이 리퀴드 플럭스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뭘 만드는 원인이 돼요? 에디 커런트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국부의 과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더 해줍니다. 자, 하이필드 커런트가 흐를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여자 운전 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리테이닝 링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테이닝이 포화되어 있다. 자, 과여자 운전 시는 자속이 크니까, 즉 계좌의 자속이 많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걔는 뭐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는 아니니까 조금만 자속이 가야지라도, 그래도 면적도 작으니까, 양도 작으니까 조금만 자속만 있더라도 뭐냐면 포화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과여자 조건은 늘 그게 포화를 갖다 유지하고 있으니까, 리테이닝이 그 재료 특성상 조금만 자속해도 금방 포화가 되니까, 과여자 시에는 이쪽으로는 뭐가 안 간다고요? 그쪽으로는 자석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작아진다고요? 리퀴지 플럭스가 매우 작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리퀴지 플럭스가 누설 자석이 매우 작다. 그러나죠. 언더 익사이티드 리전. 근데 저여자 운전 시에는 반대가 되겠죠. 얘는 조그마한 자석에서 포화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때는 과여자 운전 시는 자석이 많으니까 쉽게 포화가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필드 커런트가 매우 작기 때문에, 리테이닝은 뭐냐면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로 진행된다는 얘기요. saturated가 아니라 not saturated가 된 상태로 얘가 있을 수 있다는, 리테이닝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로 다가선다는 얘기요. 그 담부의 리퀴지 플럭스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매우 증가되도록. 왜냐면 그쪽이 이제 포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쪽 길도 자기장이 잘 가는 길로 이제 인정해서 이제 제법 이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1000옴이면, 전기장으로 따지고 1000옴이면 잘 안 가다가 이렇게 가다 이쪽으로 거의 안 가다가 얘가 지금 포화가 돼 있는 상태는 요거란 이야기죠. 여기가 리테이닝 쪽의 길이, 전류 입장에서는 다 이리 간다는 얘기, 대부분이. 근데 포화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은, 포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자속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뭐냐면,
자석 입장에서 보면 이쪽 그 자기장 입장에서 본다면 한 15음쯤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아 이쪽으로 가던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이제 상당 부분 생기겠죠. 즉 여기 이게 아까 말하려고 하는 이제 리키지 플럭스가 되는 거죠. 리키지 플럭스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만큼 즉 요 정도가 포화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만큼 더 포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뭐냐면 얘는 더 굿 컨덕터가 되는 거죠. 자기장 입장에서 더 굿 컨덕터가 되니까 그쪽으로 자기장이 더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축방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 축방향 또는 뭐냐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된다. 즉 얘는 뭐냐면 와전류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죠. 지금 요 자석이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지금 우리가 그 출력 가능 곡선에서 여기 잘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잘린 부분은 뭐냐면 엔드 리전 히팅 리미트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